안녕하세요, 몽글대장입니다. 얼마 전 DC사의 어벤져스 격인 저스티스 리그 1차 예고편이 공개되었는데요.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았으리라고 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슈퍼맨 장례식 장면에서 브루스 웨인이 원더우먼을 앞에 두고 초능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나 봅니다. 그들은 결국 모였네요. 무너져 내려가는 DC 유니버스를 지키기 위해 말이죠. 역시 예고편 하나는 잭 스나이더 감독,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을 삽입하면 사람들이 흥분을 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하는 감독 같군요. 정말 큰 기대를 갖게 하더라고요. 그린 랜턴에 이어 슈퍼맨 대 배트맨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서 DC가 많이 급했는지 마블처럼 각 캐릭터의 독립영화가 채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스티스 리그라는 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각설하고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마블의 어벤져스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캐릭터들의 특징과 성격, 배경 등은 꼭 팬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졌죠. 그치만 DC사의 히어로들은 슈퍼맨, 배트맨을 제외하고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고민하던 끝에 DC의 모든 히어로를 소개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저스티스 리그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름과 특징을 소개하면 어떨까 해요.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기본적으로 DC 코믹스의 저스티스 리그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2011년 리부트 이후 저스티스 리그의 멤버로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그린랜턴, 플래시, 아쿠아맨, 사이보그가 있습니다. 영화 예고편에서는 전편인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 둠스데이의 최후의 발악에 죽음을 맞이한 슈퍼맨과 비운의 히어로, 그린랜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장을 하죠. 그럼 이들의 각각의 특징을 소개해볼까요? 먼저 배트맨이죠. 크리스천 베일의 배트맨이 워낙 유명하나 벤 애플렉의 배트맨 역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배트맨의 특징을 설명해보자면 기본적으로는 자경단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수련을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격투 마스터입니다. 또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뛰어난 추리력으로 사건 사고를 해결하죠. 그리고 마블의 토니 스타크와 비슷하게 엄청난 재력을 토대로 배트모빌, 배트윙, 유틸리티 벨트 등 사기성 아이템을 많이 지니고 있죠.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 보셨다시피 맨몸으로는 상대도 안 될 스펙이지만 사기성 아이템 등을 토대로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자, 배트맨은 워낙 유명하니 여기까지는 연습게임이고 본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에서 많은 떡밥을 던져주었죠. 물론 이것 때문에 영화 자체는 산으로 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은 6월 단독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하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원더우먼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유일한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원더우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작중의 설정은 그리스의 최고의 신 제우스의 딸로 나옵니다. 신의 피를 이어받은 만큼 신체 능력은 슈퍼맨에 필적할 정도죠. 또한 차원이동을 사용 가능하며 뛰어난 전투 능력과 전략 전술의 대가이죠. 원더우먼의 장비 또한 엄청 유명한데요. 배트맨 대 슈퍼맨에 나온 장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양 손목의 팔찌는 아테나의 방패로 유명한 이지스로 만들어진 아이템으로 둠스데이의 히트 비전을 막아낼 만큼 강력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죠. 이 팔찌를 이용해 원더우먼은 모든 물리적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팔찌를 서로 충돌시키면 충격파가 생성되어 적을 밀쳐내는 데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티아라입니다. 원더우먼이 머리에 쓰는 장식으로 가운데 빨간 별은 승리와 자유, 애국심을 상징하는데요. 원더우먼이 전투 시에는 이 티아라를 벗어 부메랑처럼 사용합니다. 강력한 파워는 물론이거니와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원더우먼의 손으로 돌아오죠. 세 번째는 방패입니다. 흡사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연상케 하죠. 위력 역시나 비슷합니다. 둠스데이의 전방위 충격파를 막아낼 만큼 튼튼하죠.
네 번째는 검인데요. 둠스데이의 강인한 신체를 절단하는 절삭력을 지니고 있죠. 다섯째, 진실의 올가미입니다. 원더우먼의 심볼과도 같은 진실의 올가미는 원더우먼의 어머니인 히폴리타가 신들의 신탁을 받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이아의 황금거들을 가공해 만든 것으로 신들조차 끊을 수 없는 내구력을 자랑하죠. 이를 이용해 둠스데이를 묶어 슈퍼맨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투명 비행기 등도 있으나 영화에는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래시입니다. 플래시 역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브루스 웨인의 꿈과 메타휴먼 동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 스피드스터계 슈퍼히어로이며 이 계통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에선 엑스맨의 퀵실버가 비슷한 캐릭터이겠네요. 가볍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기에 그닥 강하게 느껴지진 않을 수 있지만 속도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엄청 강하기도 합니다. 플래시는 단순히 빨리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래시의 힘의 근원인 스피드 포스의 능력을 이용하여 무궁무진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슈퍼 스피드 덕분에 공격은 물론 말, 생각, 재생을 비롯한 모든 행동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스피드 포스를 실어 던짐으로써 초고속의 투척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사지를 특정 주파수로 초진동시켜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물을 관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스피드를 이용해 회오리를 만들어내어 일시적으로 비행을 하거나 폭발하는 물체를 날려보내거나 돌진하는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등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매력적인 캐릭터임엔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다의 왕자 아쿠아맨입니다. 공식 설정은 바닷속 마법의 세계 아틀란티스의 왕인데요. 그의 능력은 보통 사람은 견디지도 못할 수압 속에서도 형체가 찌그러지지 않고 심지어 깊은 심해에서 생활도 가능할 만큼 인간의 것을 훨씬 초월하는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대한 여객선이나 잠수함을 가볍게 들거나 집어던지는 등 수만 톤급 근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물속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호흡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며 웬만한 고속정보다 빠른 속도로 수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물속이라면 슈퍼맨과도 대등하게 싸울 수도 있답니다. 아틀란티스 왕가의 특유의 능력으로는 모든 해저 생물과 정신적 교감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기도 합니다. 아쿠아맨의 무기는 넵튠의 삼지창인데요.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가진 무기입니다. 마치 마블의 토르의 묠리르처럼 선택받지 않은 이가 사용하면 그저 골동품이지만 선택받은 자가 사용할 시 무궁무진한 능력이 생기죠. 바다를 가르고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능력이지만 지구의 70%가 바다라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죠. 다음으로는 사이보그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였던 빅터 스톤은 사고를 당해 사이보그가 되어 소생하며 슈퍼히어로가 되는 캐릭터인데요.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신체의 거의 대부분을 잃은 빅터 스톰이 나오죠. 그리고 마더박스로 추정되는 것이 빅터의 신체와 융합하며 영상이 끝나는데요. 마더박스란 범우주적인 슈퍼컴퓨터로 묘사됩니다. 즉, 범접할 수 없는 정보 처리, 공간이동이 가능한 붐튜브의 생성, 에너지와 물질, 중력, 크기 등을 마음대로 조작하죠. 마블사의 테서렉트와 비슷한 요소가 많죠? 아무튼 이러한 마더박스와 융합 때문이었을까? 사이보그는 모든 컴퓨터와 시스템에 접촉할 수가 있고 비행과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었죠. 그 때문에 사이보그는 이번 저스티스 리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원작에서는 마더박스의 정보를 흡수해 적의 심중을 파악해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러한 저스티스 리그를 상대할 빌런은 누가 될 것인가? 많은 DC 팬들이 예상한 바로는 아마도 슈퍼맨 대 배트맨에서 브루스 웨인이 꾼 꿈속에서 땅에 새겨진 마크와 마더박스가 등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다크사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유는 마더박스의 작동음이 핑핑핑 난다는 것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말미에 보시면 렉스 루터가 그가 오고 있다며 댕댕댕댕 하는 장면이 나오죠. Cannot be a wrong. He's hungry.
He's found us. And he's comin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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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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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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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이것이 바로 마더박스의 작동음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하고, 굶주린 그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다크사이드라는 것이죠. 다크사이드는 원작에서도 마더박스를 이용해 지구를 침략한 점이 있다는 것도 유력한 설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크사이드는 하늘을 날 수 있고 파워도 엄청나서 저스티스 리그 전원이 덤벼야 상대가 가능할 만큼 강력한 빌런인데요. 마법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마블의 타노스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튼 저스티스 리그는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영화가 될 것 같네요. 아참,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비운의 히어로 그린랜턴이 예고편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사에는 합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식으로 등장할런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의 다음 예고편을 기대해보며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몽글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